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재서 동남이전에 서술된 차하결문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재서 동남이전과 관련돼 가지고 학계에서 나온 논문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문들을 살펴보면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제와 북위 간의 전쟁과 관련돼 가지고 한반도에서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재라는 사람이 1989년에 발표한 논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은 백제 약유 요소 기사의 분석 에 관련돼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충남대 백제연구소에서 발행한 것인데 위노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북위의 용병 노릇을 한 고구려를 칭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제 원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을 보면 노란 색깔에 위노 흉노종야 성 탁발시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구자는 남재서 동남이전에 대해서 원본도 보지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한 여인구자는 동남이전에 등장하는 문구를 들어서 한반도에서 발생한 일이 될 수가 없고 백제가 중국에 있었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논문도 보았습니다. 북위와 백제 전쟁 기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명 2년인 484년에 위나라가 공격해서 백제왕 모도를 크게 격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실록 동의백제전에 등장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록 삼국사기 백제번기 동성왕 10년조에 보거나 자치통감 권 136년 영명 6년조에 보면 동성왕 10년인 488년에 위나라가 병사를 보내 쳐들어왔으나 우리에게 패하였다라고 중국 사설을 보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재서 58권 동남이 열전 백제전에 보면 이해 즉 490년에 위로가 즉 북위가 기병 수십만 명을 내어서 백제를 공격하여 국경을 쳐들어왔다. 이에 모대는 장수 4만 명 찬수류 해례곤 목건나를 파견하여서 군사를 거느리고 북위군을 기습해서 크게 깨뜨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북위와 백제 간의 약 3차 내지 4차에 걸친 전쟁은 어디서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보면 북위와 전쟁 지역이 산동 역성 즉 지금의 제남이라는 것을 수나라 시대의 기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북위가 산서성 북쪽 평성 즉 대동 지역에서 남하해서 하남 낙양 지역으로 태행계곡을 따라서 남진했던 것인데 하남 지역을 막아야 되는 백제로 봐서는 그 맞닥뜨리는 지역이 역성이었었습니다. 그곳이 지금의 제남인데 이 제남은 중요한 교차 지역인 것입니다. 이것을 백제가 막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문제가 된 남재서 백제전 판본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37년본에는 고구려와 관련돼 가지고 낙랑공 건무 3년 하고 판본이 지어졌습니다. 1739년본에 보면 같은 위치에서 차하결문이라고 나옵니다. 1874년본에 보면 같은 곳에서 궐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후 내용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학계라든가 제약계에서는 없어진 곳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 있을 것이라 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찾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 빠진 부분이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3의 1쪽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고려왕 랑랑공 건모 3년이라는 기록인데 이것은 고구려 장수왕의 기록입니다. 궐문 다음에 등장하는 기록이 위노, 주, 원괭, 이기, 침통, 견위로 시작되는 문장입니다. 이 사이에 어떤 문장이 있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른쪽에 보시는 내용들입니다. 큰 전쟁을 4번씩이나 치룬 백제와 북이 간의 커다란 인명 손실이라든가 전쟁 이후에 어떤 피해와 관련된 것이 쓰여져야 되는데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제서 열전 제39 권 58 동남이전에 보면 백제가 북이군을 물리치고 남제에 공이 있는 장군들에 대해서 자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남제서 동남이전 백제의 원문에 대해서 해석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대 즉 동성왕이 또다시 표문을 올려서 신이 파견했던 생건의 장군 광양태수 겸 장사 신고달과 행건의 장군 조선태수 겸 사마 신양무와 행헌의 장군 겸 참군 신회매 등 3명은 지조와 행동이 깨끗하고 밝으며 충성과 정성이 일찍부터 드러났습니다. 지난 태시 연간인 465년에서 471년 즉 계로왕 11년에서 17년 사이에는 나란히 유성의 사신으로 갔었고 지금은 신의 사신의 임무를 맡아서 험한 파도를 무릅쓰고 바다를 건넜으니 그 지극한 공로를 따지면 벼슬이 올라야 마땅하므로 설례에 따라 각자 가행직을 내렸습니다. 천자의 은혜는 신령하고 아름다워서 말리 밖까지 미치는 법인데 하물며 몸소 천자의 뜰을 밟으면서 은혜를 입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디 바라건대 특별히 살피시어 정식으로 관작을 제수하여 주십시오. 고다른 변경에서 공적이 일찍부터 뚜렷하고 공무에 부지런하였으므로 이제 가행 요양장군 대방태수라 하였고 무는 마음과 행동이 맑고 한결같으며 공무를 항상 놓지 않았으므로 이에 가행 건의장군 광릉태수라 하였으며 매는 생각이 찬찬하고 빈틈이 없어서 여러 번 근무의 성과를 나타냈으므로 이제 가행 광무장군 청하태수라 하였습니다. 라고 하니 이를 허락한다는 조서를 내린과 더불어 장군의 호를 내리고 태수의 관직을 제수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와 행은 실제 직위가 아닌 개념적 직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백제왕에 대해서는 사지절 도독 백제 제군사 진동대장군으로 삼고 알짜복서를 겸한 손부를 사신으로 보내어 동성왕을 책명으로 망조부 모도 계로왕 삼국사기는 문주왕을 이어서 백제왕으로 삼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지절 도독 백제 제군사 진동대장군은 2급의 지위입니다. 1위는 물론 중국인들이 했겠죠. 그대들은 충성심과 부지런함을 대대로 이어받아서 그 정성이 먼 곳까지 드러나니 바닷길이 고요하고 맑아져 공물 바치는 것이 조금도 끊이지 않았소. 상전에 따라 귀한 관작을 계승케 하노니
가서 삼갈지어다. 도독 백제 제군사 진동 대장군 백제왕 모대에게 예서를 내리노니 이제 모대로서 그의 조부 모도의 자기를 승습케 하여 백제왕으로 삼겠다. 이 해에 북위로가 또다시 기병 수십만을 동원하여 백제를 공격하여 그 지경에 들어가니 모대가 장군 4번명, 잔수류, 해례건, 목간나 등을 파견하여 무리를 거느리고 북이 오랑캐군을 기습하여 그들을 크게 무찔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난 지역이 바로 역성, 즉 지금의 제남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판단하지 않고 백제가 대륙으로 건너갔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 기록은 믿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우리 학계의 문제점은 참으로 크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남이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장 유명한 북녘해탕 승분추참 강시단야라는 이 세 구절입니다. 얼마나 전쟁이 치열했으면 싸우던 들판에 모두 다 피로 물들어서 그 벌판이 벌겋게 물들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무 2년인 495년에 백제 동성왕 17입니다. 모대가 사신을 보내어 평운을 올려 말하기를 신은 봉작을 받은 이래 대대로 조정의 영예를 입었고 더욱이 절부와 부조를 받아서 모든 변방을 평정하였습니다. 앞서 저근 등이 모두 영광스러운 관작을 제수받아 신민이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지난 경호년에는 험윤, 즉 북위를 말하는 것인데 일본 서기에도 마찬가지로 고구려를 험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위와 고구려가 동맹관계에 가까울 만큼의 군사적 유대를 가지고 백제를 따돌렸던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북위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군사를 일으켜 깊숙이 쳐들어왔습니다. 신이 사범명 등을 파견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역습케 하여 밤에 번개처럼 기습 공격하니 흉리가 당황하여 마치 바닷물이 들끓듯 붕괴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타서 쫓아가 뵈니 시체가 들을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 예기가 꺾여 고래처럼 사납던 북위 군이 그 흉포함을 감추었습니다. 천하가 조용해진 것은 실상 사범명 등의 꾀윤이 그 공문을 찾아 마땅히 표창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사범명을 가행 정로장군 매라왕으로, 찬수류를 가행 안국장군 벽중왕으로, 해례군을 가행 무의장군 불중후로 삼고 목간나는 과거에 군공이 있는 데다 또 선문과 선박을 때려 부쉈으므로 행 광의장군 면중으로 삼았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천을 베푸시어 특별히 관작을 제수하여 주십시오 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성문과 선박을 때려 부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김하전과 해상전이 같이 벌어졌는데 그 해상전이 벌어진 것이 산동성 황하유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발행된 논문들을 보면 전부 이 내용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운을 올리기를 신이 사신으로 보낸 행용양장군 낭랑태수 겸 장사 신모견과 행건무장군 서양태수 겸 사마 신왕무와 겸 참군 행진무장군 조선태수 신장세와 행양무장군 진명은 관직에 있어 사사로운 것을 버리고 오로지 공무에만 힘써 나라가 위태로운 것을 보면 목숨을 내던지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습니다. 지금 신의 사신의 임무를 맡아 험한 파도를 무릅쓰고 바다를 건너 그의 지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로 그들의 관작을 올려주어야 마땅하므로 각각
가행직에 임명하였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조에서는 특별히 정식으로 관직을 제수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이에 조서를 내려 허락함과 아울러 장구운의 호를 내려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북이와 백제와의 전쟁이 기병전과 해상전으로 나누어서 황하유역에서 치루어진 것도 있고, 한반도 서해안 쪽에 백제 지역에서 배로 산동 지역으로 건너가서 전쟁에 참전한 그런 내용도 가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온 직함 중에 사범명이 받은 정로장군 매라왕이라는 것이 지금의 전라도 지방에 있는 지역명 하나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장군들은 한반도와 하북성, 하남지역, 산동성, 강서성 지역에서 동원이 돼서 북으로부터 내려오는 북위를 제어함과 동시에 남제가 북쪽으로부터 침공을 받는 그런 위험성을 백제가 중간에서 막아줬기 때문에 이러한 표문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의전에는 가라국, 왜국, 이묵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